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항상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하는 필리핀 승빈 TV입니다. 먼저 한국에 제일 잘 알려진 필리핀 관련 사업을 꼽으라고 하면은 당연히 1순위로는 전화 화상 영어일 것입니다. 한국의 영어 교육열이 워낙 높으니 한국 사업가분들께서 아시아에서 가장 영어를 잘하는 국가임과 동시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필리핀에다가 온라인 센터를 세워놓고 한국에 서비스하는 것이죠. 필리핀의 장점이라면은 필리핀 내에 센터가 있더라도 영어를 쓰는 미국인들과 영국인들을 쉽게 필리핀 내에서 고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유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국에서 고객의 입장으로 단가표를 받아보게 되면은 필리핀인 단가 얼마, 백인 단가 얼마 이런 식으로 많이 보시게 되십니다. 가끔 영어 네이티브들을 구하려면은 미국이나 캐나다에 센터를 차려놓고 거기서 고용해서 온라인으로 화상 영어 지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은 그냥 필리핀에 센터를 차려놓고 거기서 영어 네이티브를 고용해서 영입하거나 또는 한국 내에서 영어 네이티브를 고용해서 병행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필리핀에서 영어 네이티브를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월 1,500불 정도의 월 급여만 주면 되기 때문에 캐나다나 미국 내에서 서비스하는 것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나 캐나다 본토에 센터를 차리게 되면은 인건비랑 월세 이런 것들 때문에 서비스 단가가 너무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레드오션인 전화화상 영어 사업에서 단가 싸움에서조차 밀리면은 손님 유치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하게 단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방식을 많이 씁니다. 자, 서로는 이쯤하고 승빈님도 지난 2014년에 전화화상 영어 스타트업 멤버로서 창업부터 시작해서 망할 때까지 간접적 운영을 경험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경험을 한번 썰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왜 망했는지 이러한 망하게 된 요인을 조금 나름대로 분석해봐서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제가 전화화상 영어 사업을 시작할 당시인 2014년도에도 사실상 전화화상 영어 시장은 이미 한국에서 레드오션 취급을 받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업 자체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약 10여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존재해왔기 때문에 이미 단물은 빨릴 대로 빨린 상태였고 고객 유치를 위한 저단가 경쟁을 업체들끼리 하고 있던 참이었죠.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보여지는 사업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어려서 시장조사 같은 것을 안 해보았다 보니 그런 것을 잘 몰랐죠. 저는 그때 고작 20대 초중반이었으니까요. 지금이야 뭐 산전수전 다 겪어봤으니 이러한 사업 같은 걸 시작하게 되면 시장조사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수익성 같은 것도 좀 따져보고 들어가는 레벨이 되었지만 말이죠. 아무튼 각설하고 사실 이 사업은 제가 주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되게 가난한 구직자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휴학하고 투어 가이드 일 같은 것을 좀 하면서 일반 직장에 들어가려고 면접을 여기저기 보던 차에 한 필리핀 사장과 면접을 보게 되었죠. 그 사장은 뉴질랜드에서 세계 식당 매니저를 역임하던 사람으로 필리핀에 정착하고자 하는 필리핀인 치고는 능력과 주변 인맥이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장이 저에게 내가 회사를 하나 차릴 건데 네가 스타트업 멤버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는 영어를 잘하니까 한국과 필리핀을 잇는 다리 역할과 동시에 고객 CS를 도와달라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5만 페소를 준다고 했죠. 그 당시 환율로 5만 페소면은 한 120, 30만 원쯤 되는 돈이었던 것 같네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돈보다도 이것을 굉장히 좋은 기회로 보았습니다. 대학교를 영어교육학과를 재학 중이던 저였던지라 영어 교육에는 항상 열정이 있었거든요.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나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에 당장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5만 페소 갖다가 생활비로 쓰면 남는 금액이 하나도 없는 아주 적은 급료였죠. 제가 다른 필리핀 직장을 다닐 때는 이 급여 한 2배 정도 받았으니까 말이죠. 물론 혼날 일이지만 아무튼 2014년도에도 5만 페소는 한국인 월급으로는 적은 돈이었습니다. 사무실은 마닐라 올티가스 내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창립 멤버는 저와 필리핀 선생님 둘, 터키, 미국 혼혈인 1명 이렇게 5이었습니다. 저만 면접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4명은 필리핀 사장의 인맥들이었죠.
이 필리핀 선생님 둘은 이쪽 분야에서 이미 6, 7년 경험을 하였고 터키 미국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만 이 분야의 경험이 별로 없었죠. 그냥 뭐 영어가에 좀 한 50명 지도해본 그 정도 경력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생활 영어, 비즈니스 영어, 장문, 토익, 토플, IELTS 등 전반적인 영어 지도에는 통달한 천상 전문 선생님들이었죠. 즉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의 컨셉은 전문 강사들이 만든 진짜 전화화상 영어였습니다. 뭐 컨셉은 좋았지만 사업과 영어 지도는 달랐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죠. 진행 상황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사무실을 얻고 나서 바로 법인 등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필리핀에서 법인을 등록하고 BIR에서 세금 납세 권한을 부여받기까지 약 3에서 6개월이 소요가 되므로 이 긴 기간 동안 사무실 월세만 내야 했고 심지어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도 없었죠. 시작부터 꼬인 셈입니다. 필리핀 사장의 속은 타들어갔겠죠.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필리핀 법이 그런 것을. 사무실 주소지가 없으면 SEC의 법인명 등록부터가 안 되니까요. 아무튼 그동안 저희가 손가락 빨면서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추후에 지도할 때 사용할 교과서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생활 영어용, 문법용, 비즈니스 영어용, 장문용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을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용도로 나눠서 제작하기로 했죠. 많은 분들이 교과서 제작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필리핀에도 이런 교과서를 제작해주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략적인 틀만 이렇게 짜놓고 설명해주면은 그리고 입금만 잘해주면 이 전문 제작가들이 알아서 제작해서 갖다 주죠. 그럼 그 판권의 100%는 저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며칠 동안 교과서 제작 관련으로 씨름 좀 하고 난 후에 이제 슬슬 저희는 본격적인 난관에 봉착하기 시작했습니다.